천년 전 고려시대 한반도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벽난도에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었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것도 이때였죠.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진 뒤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바닷길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한반도에 천년 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유럽까지 10일이나 빨라지는 새로운 백길이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나라 수출의 99%를 책임지는 바닷길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지,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북극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에요. 1979년 여름 북극 얼음은 700만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었는데 2024년에는 428제곱킬로미터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남한 면적의 27배가 넘는 얼음이 지구상에서 증발한 거죠. 과학자들은 이르면 2027년 여름 북극해에서 얼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유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말레이시아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22,000km를 40일 동안 항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극 위를 가로지르면 15,000km, 30일이면 충분해요. 거리로 7,000km, 시간으로 열흘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항비로 환산하면 한 번 왕복에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여기에 선원 월급, 보험료, 기름값까지 더하면 절감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배로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 간 물자 이동의 80% 이상이 바다를 통하고 2023년 한 해 해상 물동량만 123억 톤에 달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비행기 수천 대 분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바닷길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에서는 예멘 무장 세력이 화물선을 공격하고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배가 줄줄이 발이 묶이고 있어요.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호가 옆으로 들어누웠을 때 전 세계 물류가 일주일 동안 마비됐던 거 기억나시죠? 400척이 넘는 배가 꼼짝 못하고 하루에 100억 달러치 물건이 발이 묶였습니다. 배 한 척 때문에 지구 경제가 흔들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극 항로는 보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속도로를 누가 먼저 차지하려고 할까요?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북극 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 앞마당을 지나가거든요. 러시아는 이 바닷길을 자기네 영해처럼 관리하고 있어요. 지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으로 움직이는 쇄빙선 함대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원하면 통행료를 올릴 수도 있고 특정 나라 배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세계 물류의 수문장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5년까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북극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LNG 저장기지 8개, 새 항구 3개를 짓고 무르만스크 같은 기존 항구는 초대형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북극해 밑에는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잠들어 있다고 추정되니까 백길과 자원을 동시에 거머쥐겠다는 전략이에요. 중국은 북극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2018년에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들은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면서 러시아 항구 개발에 직접 돈을 대고 있습니다. 상하이, 텐진, 다롄 항구를 북극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체 쇄빙선 건조 기술도 키우고 있어요. 과학 연구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제2의 무역 루트를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입니다. 미국은 의외로 뒤처져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보유한 쇄빙선이 고작 3척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한 척 추가해서 3척이 된 거예요. 러시아가 수십 척을 굴리고 중국도 자체 건조 능력을 갖춘 걸 생각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새 쇄빙선을 만들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문제와 공정 지연으로 첫 배가 물에 뜨려면 2030년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아직 유니폼도 못 입은 격이에요. 일본은 조용하지만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해양기본계획에서 북극 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는데 흥미로운 건 항구를 새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러시아 LNG 프로젝트 지분 10%, 사할린 가스전 지분 12.5%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항구는 남이 지어도 거기서 나오는 자원은 내가 갖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패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북극을 항해하려면 얼음을 깨면서 달리는 특수선이 필요한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안 돼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쇠빙 유조선과 쇠빙 LNG선 포함해서 40달 건조했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이 기술력이 이제 외교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게 좋은 예입니다. 미국은 쇠빙선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부족해요.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거죠. 배 몇 척 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동맹 강화와 안보 협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지만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분류하고 다시 실어보낼 항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부산밖에 없어요. 환적 화물 처리량 세계 2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 전 세계 200컨싱 개항구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량의 70%가 부산을 거쳐갑니다. 2018년에 실제로 증명된 적이 있어요. 덴마크 머스크사의 벤타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 항로를 통과한 뒤 어디로 갔을까요? 부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부산이 북극 백길의 동쪽 현관이 될 수 있겠다고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지리적으로도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대한해협이 자연스럽게 관문이 됩니다. 부산항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요. 해수부는 현재 가장 큰 컨테이너선인 24,000 TEU급을 넘어서 3만 TEU급도 받을 수 있는 진해신항을 개발 중입니다. 부산신항 7부두는 이미 완전 무인화를 달성했어요. 사람 없이 기계가 24시간 돌아가고 전기로 움직여서 매연도 없습니다. 미래 항구의 모습을 지금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해양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과 동남권에는 이미 국내 해운항만 기업의 69%가 몰려있고 업계 매출의 73%가 이 지역에서 나와요. 울산에서 거제, 부산으로 이어지는 조선벨트, 포항의 철강, 창원의 기계, 울산의 자동차, 여수의 석유화학까지 남해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와 부경대 같은 전문 인력 양성 기관도 있고요. 공장과 항구와 인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내려가면 행정력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뭘까요? 법과 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서 국내 사건도 싱가포르나 런던 법원에 맡기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매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해사 전문법원이 부산에 생기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선박금융을 전담할 동남투자공사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 인프라, 산업 기반, 인재풀, 그리고 행정과 사법과 금융이 한 지역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이 단순한 항구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제2 경제 심장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 머리라면 부산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듯이 항구가 돌아가야 수출이 살고 경제가 살아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6년 예산에 5,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라오노 뒤를 이을 새 쇠빙 연구선을 짓고 있고 2030년에는 이 배로 직접 북극 항로를 항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민간 해운사의 쇠빙선 건조도 지원하고 극지 항해사 양성 과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에 4,600억 원이 들어가고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북극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에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싱가포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물류의 심장이 됐잖아요. 비결은 위치를 무기로 바꾼 거예요. 동남아시아 바닷길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항구와 금융과 법률 인프라로 연결해서 배가 안 들르면 손해인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도 똑같은 기회를 맞고 있어요.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배들이 부산을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화물 갈아 싣는 중간 기착지로 남을 수도 있고 LNG 저장과 냉동 물류와 자원 가공까지 품는 종합 해양 거점으로 도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음 50년이 달라집니다. 1000년 전 벽난도의 영광이 부산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얼음이 녹아 길이 드러나는 그날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